더불어민주당이 수년째 매년 빠짐없이 성비위 사건을 빵빵빵빵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차유람 당구 선수는 성상납으로 유명한 이준석 때문인지 네티즌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사그라들지 않는 정치권 내 성 관련 사건을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잠시만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만진당이라는 닉네임을 보유한 당답게 성비위 사건으로 시끌시끌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내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성추행도 아닌 성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정의당 지도부가 덮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민진 전 청년 정의당 대표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전국 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저의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민한 끝에 저는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대선 선대위 관련 회의에서 여영국 대표 등에게 처음 공식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회의 현장에서 여영국 대표는 이번 일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내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당시 기막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민진 전 대표는 발설하지 말라는 말은 저에게도 압박으로 다가왔다며 저 역시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회의에서 당대표의 반응을 보며 역시 앞으로도 영원히 침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체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강 전 대표의 폭로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강 전 대표는 당시 선대위 회의가 끝나고 가해자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다며 저는 그로부터 사과문을 받고 사과문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성폭력 사건을 묵살하려 했다는 점도 놀랍지만 그 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은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 전 대표 또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폭로를 결심한 듯한데요. 이에 대해 강 전 대표는 정의당은 공직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성폭력 전력을 공천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타 정당에 비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세우고 있음을 홍보해 왔다며 그러나 제 사건에 대해 당대표도 알고 있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인 사무총장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당은 그를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청년대표의 허벅지를 만져대는 사람을 공천했다니. 그런데요. 충격을 받기엔 아직 좀 이릅니다. 강 전 대표가 갑질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 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지난 3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당시 또 다른 당직자가 또 다른 정의당 내 인물이 강 전 대표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강 전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한국 여성의 전화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난 13일 정의당 당기위원회에도 이 당직자를 제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당 대표 여영국이는 어떤 입장일까요?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 대표는 성폭력하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랬다며 사실을 듣고 사과받고 정리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습니까? 우리는 개만도 못한 사람을 이번 지방선거에 내보낸 당신이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어머니 이모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눈물이 난다며 대체 정의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이 씨는 저의 딸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은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 딸이 극단 선택을 생각하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제 가슴도 너덜너덜해졌다라며 딸은 지금도 바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누가 볼까봐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쓴 이후에야 겨우 외출을 한다. 집에서도 불안함이 자주 밀려와 몸을 떨 때가 많다. 결국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좌우 진영을 떠나서 성폭력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당한 딸을 지켜보는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정의당에서는 지난해 1월에도 김종철 당시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사퇴한 바 있습니다. 대표부터가 이 모양 이 꼴이었으니 당내 요직을 맡고 있는 자들이 마음 놓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폭력은 아니지만 성을 접대받는 것을 좋아하는 당대표도 계시지요. 바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인데요. 준석이가 저랑 동갑내기여서 이준석 하는 거니까 이준석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과 차유람 당구 국가대표에 대해 악플을 게재한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유람 선수는 지난 13일 국민의힘에 정식 입당했죠. 6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로 활동하며 지방선거에서 유세 지원에 나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성상납 이준석과 차유람 선수를 싸잡아 성희롱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저급한 악플을 달았는데요. 이게 다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당대표, 차유람 당구 국가대표에 대해 악의적 명예훼손을 일삼은 네티즌 2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자문위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및 포털 사이트 언론기사 댓글창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차유람 선수에 대한 성희롱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했습니다. 법률자문위는 야만적 명예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지극히 악의적, 계획적, 반복적인 범행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성상납을 받고도 변호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준석도 좀 단호히 대처했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쳐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멘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심평 변호사의 주문이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소식 전합니다. 심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대표가 정권 탈환에 엄청난 공을 세운 건 사실이지만 성비 의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준석을 윤석열 정부의 계륵으로 표현한 심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핵심인 정의, 공정의 명분을 상실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잘못을 물었던 법치도 길을 잃게 될 것이기에 계륵 이준석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권 대표의 발언을 수준 이하라고 비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엔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가 의심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 형태, 여기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더 씌워져 있다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혀를 찼습니다. 심 변호사는 또 조국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의 핵심은 조 교수 일가에게 한 만큼 정밀하고 압박적인 수사를 한다면 무사히 살아날 사회 지도층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점으로 그래서 그들은 선택적 정의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부르짖으며 수사나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 사실은 어쩌면 조국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고발당한 지 상당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기미조차 없고 당 윤리위원회도 질질 끌고만 있다며 상황이 이러면 조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다고 말하기 힘들고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계륵 이준석을 버릴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요구한 심평 변호사, 윤 대통령은 과연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증거인멸은 중대한 혐의라고 설명하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고 윤 대통령 또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준석 성상납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마음의 결단을 이미 내렸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